1940년 독일군의 공습 속에서 많은 영국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동안 런던의 암흑가는 전에 없던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생긴 치안 공백과 암시장은 범죄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고 2명의 범죄 거물을 탄생시킵니다. 잭 스팟 그리고 빌리 힐. 이들은 파트너로서 함께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또 라이벌로서 지하세계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남긴 조직범죄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많은 후대 갱스터들을 낳았고 또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잭 스팟과 빌리 힐 두 보스는 영국 조직범죄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갱스터로 현재까지도 남아있죠. 20세기 중반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만큼 치열했던 런던의 지하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911년 빌리 힐은 런던 북부 세인트 판크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는데요. 그중 몇 명은 범죄 세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빌리 힐은 거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4살 때 처음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범죄 세계에 뛰어든 그는 모피와 보석 같은 고가의 상품을 파는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 재빨리 도망가는 강도 행위에 능했다고 합니다. 1912년 잭 스팟은 런던 이스트엔드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유대인 소년들로 이루어진 갱단에서 활동했는데요. 이후 성장한 그의 갱단은 유대인 상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그들에게서 보호세를 갈취했습니다. 1930년대 런던의 지하세계는 이탈리아계 사비니 갱단과 영국계 화이트 패밀리가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잭 스팟과 빌리 힐은 무명 범죄자에 가까웠고 그들을 피하거나 상납금을 내면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죠. 먼저 세상의 두각을 드러낸 인물은 잭 스팟 코머였습니다. 스팟이라는 이름은 뺨에 있는 점 때문에 붙은 별명인데요.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마다 항상 그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1936년 파시즘의 광기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영국에서도 오스왈드 모슬리가 이끄는 파시스트 단체 검은 셔츠단이 런던 거리에서 반유대인 행진을 벌이는데요. 이때 반파시스트 성향의 잭 스팟은 이 검은 셔츠단에 대한 습격을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폭행하면서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징역살이인데요. 그는 이 전과 경력을 파시스트에 대항해서 얻은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유대인 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잭 스팟을 을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는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경마장 보호 사업을 통해 세력을 불려 암흑가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이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스트엔드 지역의 범죄 거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빌리 힐은 어설픈 강도 행위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기 일쑤였고 잭 스팟이 크게 성장하는 동안 감옥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했죠. 그 역시 대담한 범죄자였지만 노하우도 부족했고 운도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잭 스팟은 파시스트를 공격해 감옥에 갔던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는 싫었나 봅니다. 징집 대상이었던 그는 갖은 방법을 써서 병역을 피하는데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병역을 기피한 이유는 이 전쟁이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적국 사람으로 간주된 이탈리아계 영국인들은 외딴 곳에 수용되거나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이와 함께 런던을 지배하던 이탈리아계 사비니 갱단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들과 경쟁하던 화이트 갱단 잭 스팟에게는 큰 호재였죠. 또한 단기죄수들이 석방되면서 감옥에 있던 빌리 힐도 암흑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배급제가 시행되자 암시장이 성행했고 능력 있는 경찰들은 죄다 징집되어 치안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전쟁통에 대부분의 산업이 치명타를 입었지만 범죄 사업만큼은 번창했습니다. 잭 스팟은 수십만 명분의 배급권을 탈취해 암시장에 내다 팔았고요. 빌리 힐은 식품과 휘발유를 불법으로 유통했고 탈영병들에게 위조 문서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벌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잭 스팟과 빌리 힐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둘은 서로의 탁월한 범죄 재능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잭 스팟은 앞에서 나서줄 행동대장을 필요로 했고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빌리 힐은 뒤에서 밀어줄 후원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둘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매춘업소, 클럽, 도박장 등의 보호비를 걷어들이며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기존의 강자였던 화이트 패밀리 갱단에도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죠. 종전 이후 런던의 갱단들은 수중에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암흑가에는 일부 참전군인들이 유입되면서 무기와 싸움에 능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윽고 각 갱단들은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충돌을 벌입니다. 잭 스팟은 막권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화이트 갱단을 공격했고요. 빌리 힐 역시 클럽 지배권을 두고 화이트 갱단과 전쟁을 치룹니다. 특히 빌리 힐의 갱단은 매드 프랭키 프레이저로 대표되는 폭력적인 수하들로 유명했죠. 잭 스팟과 빌리 힐 두 갱단 두목은 환상의 파트너십으로 화이트 패밀리를 무너뜨리고 런던의 지하세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후 잭 스팟은 스스로 암흑가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매주 막대한 범죄 수익이 그에게 상납되었고 경찰들마저 그에게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끗발 떨어졌던 파트너 빌리 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거물로 성장해 있었죠. 둘은 계속해서 동맹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가 엄청나게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빌리 힐은 잭 스팟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잭 스팟은 빌리 힐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견제해야 했죠. 1950년에 접어들었을 무렵 두 명의 운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잭 스팟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 과도한 자만심에 빠졌고 동업자들에 대한 대우도 박해졌습니다. 이후 야심차게 계획한 강도 범행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그는 암흑가의 왕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되었죠. 한편 빌리 힐은 잭 스팟 아래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노하우를 습득했고 더욱 노련한 범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선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이 계획한 대부분의 범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경찰과 재판부를 잘 구워 삶아 더 이상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죠. 특히 1952년 28만 파운드 규모의 우편 트럭 강도 사건, 1954년 4만 파운드 규모의 네덜란드 항공사 금괴 강도 사건 등이 그가 계획한 범행으로 유명합니다. 계획과 뒤처리가 어찌나 완벽했던지 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정부와 경찰은 한 푼의 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빌리 힐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죠. 또 대담하게도 런던 지하세계의 보스라는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잭 스팟의 위상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암흑가의 제왕이라는 칭호는 그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동맹관계는 한동안 유지되었지만 빌리 힐은 잭 스팟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둘은 자주 반목하게 되었고 결국 1955년 두 보스 사이에선 본격적인 충돌이 벌어집니다. 빌리 힐의 동업자인 이탈리아계 갱스터 엘버트 다임스가 잭 스팟의 막권 사업을 침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갈등을 계기로 잭 스팟과 엘버트 다임스는 직접 만나 칼을 들고 난투극을 벌였고 둘 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선 잭 스팟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인을 매수하면서 무죄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잭 스팟은 자주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무력하게 빼앗기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해버렸죠. 물론 남은 돈으로 그럭저럭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한번 왕좌에 올랐던 잭 스팟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기를 노리는데요. 당연히 빌리 힐의 눈에는 이것이 거슬렸죠. 빌리 힐은 잭 스팟의 남은 사업장을 모조리 불태웠고 프랭키 프레이저를 포함한 여러 명의 부하들을 보내 잭 스팟과 그의 아내를 습격합니다. 다행히 그와 아내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프랭키 프레이저를 포함한 범인들은 7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지만 잭 스팟은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범죄 세계에서 완전히 은퇴를 선언합니다. 잭 스팟이 퇴장하자 빌리 힐은 런던 지하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잭 스팟과의 다툼으로 너무 큰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정부와 경찰의 집중 감시를 받으면서 범죄 사업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던 젊은 후배들이 있었는데요. 훗날 영국 범죄계의 레전드라고 불리게 되는 쌍둥이 갱스터 크레이 형제였죠. 크레이 형제는 잭 스팟과 빌리 힐을 동경하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갱스터들입니다. 특히 빌리 힐은 일찍부터 크레이 형제의 재능을 알아봤고 직접 그들의 멘토가 되어 범죄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힐이 크레이 형제를 후계자로 여긴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결국 이 젊은 갱스터들에게 밀려날 것이라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빌리 힐은 새로 떠오르는 크레이 형제에게 지하세계의 왕좌를 물려준 뒤 모로코 탕헤루로 이주해 애인과 여생을 보냅니다.
잭 스팟은 완전히 파산해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고 아내와 이혼까지 겪은 후 빈곤에 시달리다가 1996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리 힐은 범죄 세계에서 은퇴했지만 1984년 72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재산과 범죄계에서의 위상은 운전했습니다. 빌리 힐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았죠. 대다수의 다른 보스들이 이루지 못한 그의 범죄 인생 최고의 업적일 것입니다.